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문예술 3강 에 이제 제 시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자, 내용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그지? 약간 좀 삐뚤데 일단 뭐 글자는 제 시문안에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은 교재 같이 보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는 일단 보면은 언어에 관련된 제시문이구나, 그지? 언어에 대한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자,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거쳐서 발화된다. 인지 과정이 뭔데? 무언가 우리가 인지라는 말은 무언가 아는 거야, 아는 거. 그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아는 거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두뇌 작용이 이제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지? 뭐 그런 이제 머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화라는 말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런 발화, 표현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그지?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를 통해 가지고 발화가 나오고, 이 여러 개의 발화들이 모여 가지고 담화가 되는 것이구나. 일단 요렇게, 그지? 파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이론에는, 그래서 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지? 요 이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의미의 문제를 아까 인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인지, 그지? 인지, 그지? 그래서, 요게 반복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중요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지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을 하는 인지 의미론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해보겠구나.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언어에서 잡고 들어와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지 과정을 통해서 얘가 발화가 되면은 이 발화가 모여가지고 담화가 된다. 자, 요렇게 인지와 관련해서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지의미론이라는 거죠. 그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잡아줍니다. 자, 인지의미론에 따르면은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요 활자, 그지? 요 언어 자체에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같이 포함해서 살펴봐야 된다. 요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즉, 하나의 발화는 뭐예요? 이 언어가 이렇게 표현된 거. 다시 말해서 표현된 언어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 땡겨와야죠.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언어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독자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했던 말 다시 하고 있어요. 그지? 자,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즉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그럼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뭔데?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언어가 있어. 발화된 언어. 안 보여? 여기서 그냥 보면은 발화된 이렇게 언어가 있으면은 요 언어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지? 요 발화된 언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배경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독자예요, 독자. 그지? 요 사람을 내가 그려줄게. 사람이야. 독자잖아, 그지? 얘가 독자인데, 독자가 어떠한 이 배경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얘의 배경 지식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요 언어가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다. 자, 요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는 그지? 배경 지식을 고려해야 한다. 언어 자체만 고려를 절대적으로 언어 혼자서만 의미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루는 독자의 배경 지식도 있고, 자, 또 인지 의미론에서는, 자, 요게 이제 중심 의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지 의미론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지? 인지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언어가 소통이 되는, 뭐 이렇게 요 밑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보면은 요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발화자라고 하죠. 발화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발화자의 말을 듣는 뭐 어떤 독자, 얘가 이제 뭐 청중이라고 합시다. 뭐 청중. 그러면은 얘가 언어를 이렇게 들었으면은 얘가 또다시 이렇게 다시 자기가 들은 언어를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요런 거 우리가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의사소통 상황을 통틀어서 우리가 담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 다시 말해서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자가 말을 하고 그것을 말을 듣는 사람이 듣는 의사소통 전체를 우리가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러한 담화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다? 인지 의미론이다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내용 전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지적 조작. 아까 인지적, 선생님 무슨 말이 힘들어요. 인지적 조작이 무슨 말이에요. 그지?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글이 있잖아.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언어 자체적으로만 언어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이제 사람이 요 언어를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인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이걸 인지라고 하는데, 이 인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 무언가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이제 인지적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인지적으로 컨트롤하는가를 해명, 밝혀내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어디에서? 인지 의미론에서. 쉽게 말해서 인지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만 존재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발화자가 발화를 하고 그것을 수용자가 수용을 하면서 인지를 하는 그런 어떤 담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특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인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인지적 조작이 나타나는지를 해명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다? 인지 의미론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두 번째 단락, 그 밑에 단락. 인지 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조금 더 범위가 줄여졌죠, 그지? 처음에는 자,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 언어를 인지와 관련시켜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인지 의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인지 의미론의 대표적인 언어학자 포코니에에 대한 이야기로 점점 범위가 줄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며, 자, 그래서
언어는 의미를 구성을 한다. 그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자, 한 칸 올려보자. 자,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 보이나? 자,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지?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던 포코니에는 결국 뭐라는 거야? 인지 의미론적 차원에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이 인지 언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의 특징이잖아. 그 포코니에는 이제 그런 관점을 대표하는 학자라는 겁니다. 특히 포코니에는 자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묻거나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나오고 문제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르면 그는 누구? 포코니에. 이 포코니에는 무엇을 도입했는데? 정신공간. 비문학은 위에 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땡겨와야 돼. 땡겨와야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헤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지만 새로운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이어나가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화제를 전환하거나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문학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정보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그에 따르면은 자 그는 정신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인지의미론 학자 포코니에입니다. 그지? 땡겨와야 되는 거야. 그에 따르면은 정신공간이 뭐냐면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을 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할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여기 이제 전데 얘가 학교라고 하는 언어를 말했다고 한다. 학교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보이나? 자, 학교가 뭐 이렇게 이제 학교가 생겼는데 학교라고 하는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무언가 다른 뭐 의미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학교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배우, 또 뭐 친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또 이제 규율을 지켜야 되니까 뭐 규율. 또 규율이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억압. 또 뭐 항상 억압적인 것만은 아니죠. 또 학교를 통해서 성장하니까 뭐 성장. 요렇게 그지? 요런 이제 학교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성되는 그런 임시적인 여러 개념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신공간이다 라고 부른다고 누가? 포코니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머릿속에 구성되는 개념적인 영역이 다름 아닌 정신공간이다. 정신공간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 그지? 핵심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복되니까. 그지?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밑에를 읽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과 관계가 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지금 뭐 되고 있어? 나열되고 있잖아. 나열되고 있으면 내가 뭐 해라고 했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해달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공간 구축소의 동그라미 1, 요소의 동그라미 2, 특성의 동그라미 3, 관계의 동그라미 4. 왜 동그라미 1, 2, 3, 4 붙였어? 앞으로 놓을 내용이 이제는 무엇이다? 나열이 되면은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자, 나열된 동그라미 1, 2, 3, 4에 대해서 상세히 소술하는 내용이 나타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자, 앞부분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자, 요 보면은 자, 정신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 정신 공간이 언어를 발화를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임시적인 개념들인데 자, 정신 공간은 무엇으로 나타난다? 공간 구축소 또 자, 그 다음에 요소, 특성, 그 다음에 관계. 자, 요런 것들이 정신공간을 구축하는 중요 개념이고, 이제 앞으로 놓을 글의 내용은 무엇이다?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 판 올리자. 자, 우선 아까 동그라미 1 쳤던 거.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공간들 사이를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그래서 뭐 하여간 자, 새로운 정신공간과 이전에 구축된 정신공간을 이어주는 언어 단위를 뭔가를 이어주는가 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지? 그러면 너가 모르고 내만 모를까? 이거 처음 읽는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게 개념이 안 잡히는 건 다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었는데 개념이 안 잡혀. 그렇다고 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왜? 교수님들도 알아요. 글을 쓰면서 이렇게 얘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모르겠구나 하면은 개념을 잡아주는 부분이 바로 밑에 놓을 거예요. 그렇게 글은 전개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확신을 가지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쫄지 말고 쭉 내려가 줍니다. 자, 보자.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그지? 자, 시간 공간. 자, 요건 이제 또다시, 그지? 공간 구축소를 또다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요. 시간 공간 두 번째가 현실 공간 세 번째가 가상 공간 등이 있다. 그지? 그러면은 자, 요것도 다시 또 작은 동그라미 1, 2, 3인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하면 이거는 시간이에요, 공간이에요. 시간이잖아. 내가 구몬 수학 풀 때 초등학교 때 초딩 때라는 거니까. 그지? 초등학교 때 오늘 이거 전부 다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시간 공간. 굉장히 쉽구나. 공간 구축소는 뭐야? 뭐 우리 문학 작품으로 치면 시간적 배경, 뭐 공간적 배경 뭐 요런 거 비슷하구나. 그지? 요런 이제 시간 공간 또는 학교는 뭐야? 공간이잖아. 그지? 집 공간이잖아는 현실 공간이다. 그러니까 공간 구축소는 쉽게 말하면 뭐다? 시간과 공간을 주로 이야기하는 개념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 그 영화와 꿈의 공통점이 뭐야? 영화에서 우리 그와 그녀는 영화 같은 사랑을 꿈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영화는 현실이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지? 그의 삶은 영화처럼 아름다울 수 없었다. 현실은 그런 희망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영화, 꿈 이런 것들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넘어갑니다.
자,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 그지? 그래서 아까 영화라든지 꿈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이다. 왜? 영화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현실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초월한 뭐 어떤 우리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이 아닌 뭐 초현실적인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잖아. 그리고 정신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요소가 아까 뭐였어? 두 번째였잖아. 그지? 첫 번째가 공간 구축소. 그지? 두 번째가 요소인데, 자, 요소는 뭐야? 실체를 이야기하는 실체. 실체라고 하는 건 뭔데? 존재. 그지? 우리가 뭐 빙이라고 합니까? 그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난 언어를 우리가 요소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실체. 그지? 자, 한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 그 명사가 뭐야? 존재에 대한 품사가 다름 아닌 명사잖아. 명사구 등으로 홍길동, 고유명사네. 홍길동은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에서 주인공을 했던 실체잖아. 그지? 나와라 뿅 하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순신. 그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체. 그러니까 요런 어떤 실체. 그지? 요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요소라고 부른다. 와 같은 고유명사. 이것과 같은 대명사. 이것, 저것, 그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존재하는 실체니까. 이것이 얘는 뭐? 그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요소를 의미하는 거. 요소에 해당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또한 정신 공간에 의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 앞에 바꿨으려 새로운 실체. 그지? 새로운 실체나 기존 실체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과 관계에 대한 특성이 아까 나열했던 동그라미 3, 관계가 동그라미 3인데에 대한 정보도 나타난다. 그럼 뭐야? 특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겠지. 즉 정신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수는 뭐야? 상수는 상세히 소수. 그지? 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인 관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소가, 그지? 요소의 특성.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인데 홍길동은 뭐야? 실체지. 실체니까 얘 자체는 뭐야? 요소가 되는데 이 요소의 특성.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노나 용감한 홍길동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용감한 홍길동 했으면 이 용감한 하는 뭐가 됐나? 홍길동의 특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한상균 하면은 한상균이 뭐가 되는 거야? 요소가 되는 거지. 나는 실체니까. 그지? 근데 비겁한 한상균 하면 비겁한이 뭐야? 이 요소를 설명하는 특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상수라는 것은 물론 특정 정신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의 뭐 관련성에 대한 정보인 관계도 처리를 한다. 자,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나오네. 자, 보도록 할게. 그래서 영화 공간 이렇게 할까. 그럼 이런 거 이제 나타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읽을 수가 있겠지. 자, 일단 영화니까. 영화 공간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공간 구축소 중에서 현실 공간이에요? 가상 공간이었어요? 이건 가상 공간이죠. 가상 공간. 그 다음에 A와 B가 있고, 만약 유니콘 A가 B를 탄다, 뭐 요렇게 있네. 그지? 요렇게 이제 그림을 파악을 하고, 밑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겠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림만 던져 놓지는 않아요. 항상 그림을 갖다 놓으면은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제로 나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운 편집 작업 해가지고 그림 올렸겠죠. 그지? 예를 들어, 자, 영화에서, 그지? 끊어줍니다.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영화, 아까 이야기했던 가상공간이에요. 공간 구축소, 가상 공간. 그
다음에 마녀와 유니콘은 뭘까? 마녀와 유니콘은 실체잖아. 그지?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소, 실체는 요소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니콘을 타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자 발화를 정신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을 하면은 그림과 같다.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 라는 가상공간, 우리가 방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지? 가상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공간 구축소 중에서 가상공간입니다. 그지? 자, 쭉 한번 또 한 판 올리자. 정신공간은 자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고, 아까 그래서 원을 사용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 아까 마우스가 여기 있는 줄 알았다. 여기 보면은 그지? 이렇게 영화 공간이가 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 그지? 그래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공간에 영하공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정신공간이 영하 내의 세계를 표시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 알고 있죠. 그지? 자,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고 하는 요소, 그지? 얘 둘이는 실체야. 존재하는. 그지?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되어 정신공간에 도입된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 같이 보면서 이해합니다. 여기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그지?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나야 하는데, 즉 A, B의 관계가 나타나 있다는. 그러면 유니콘과 마녀의 관계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은 타다. 그지?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자, 아까 앞에서 살펴보면은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 이 타다가 뭐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야?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말이지. 그지? 왜? 마녀는 유니콘을 타는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관계 정보도 언어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자, 타다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즉 A와 B를 관계를, A는 뭐? 그지? 마녀와 유니콘의 관계가 되겠지.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의 타깃 틀이라고 별도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타깃 틀 뭐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타는, 그지? 마녀가 유니콘을 타는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관계, 타는 관계, 마녀가 유니콘을 타는 관계 앞에 거 계속 당겨오면 돼. 자, 탄 실체는 누구야? 탄 실체는 탄 사람이 누구야? 마녀잖아. 마녀. 그지? 자, 그 다음에 태운 실체. 누군가를 태운 존재는 뭐야? 유니콘이잖아. 이렇게. 그지? 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탄 실체, 태운 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그럼 탄 실체, 태운 실체, 요 정보에는 뭐가 있는가? 실체가 나타나 있으니까 요소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고, 탔다, 태웠다라는 관계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타나 있는 거지.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자, 다시 분석해보자. 영화 뭐? 가상공간. 공간 구축소에서 가상공간. 마녀가 유니콘. 자, 마녀와 유니콘은 뭔데? 요소. 그 다음에 탔다, 관계. 네? 이 유니콘이 졸라 사나워요. 마녀 능력자. 그지? 막, 와, 이렇게 해갖고, 마녀 안 태우려고 하는 그 유니콘을 마녀가 닥쳐 이 새끼야 하면서 탔어요. 유니콘이 사나워. 사납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콘의 앞에서 살펴봤죠. 뭐? 특성.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에서 다 나타나있지. 영화 공간 구축소, 마녀 유니콘 요소, 사나운 특성, 타다 관계. 그지? 요렇게. 유니콘의 특성, 사납다라고 하는 특성도 병기 같이 기재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정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었어요. 그지? 이렇게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 관계, 요런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은
이 정신 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그지? 하나의 정신 공간이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하나 봐요. 자, 한 판 올리자. 연결되기도 한다. 보여? 연결되기도 한다. 담화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자,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고 한대. 자, 기저 공간 역시 이렇게 표시해 놔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기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공간.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면서 자, 있는 그대로 쭉쭉 당겨줍니다.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그러니까 담화가 진행된다라는 말은 뒤에 이제 문장이 더 붙는 거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언어가 점점 딱 A라는 언어, 자, 언어 A, 그 뒤에 B, C 이렇게 거지. 여러 개의 담화가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A가 만약에 기준이 된다면은 A 속에 나타나는 공간이 기저 공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그 다음에 요 공간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A 담화와 B 담화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이다. 그러면은 자,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담화 A가 있고, 이게 안 보여? 자, 보자. 담화 A 담화가 이렇게 있고, B 담화가 이렇게 있는데, A와 B 담화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시켜 주려고 하면은 공통점을 이렇게 공유해야 되니까 아마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가 아마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연결자다. 자,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 자, 동일 대상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점이죠. 공통점. 서로 다른 담화 중에서 동일 대상이니까 A 담화와 B 담화의 동일 대상 공통점에 자, 해당하는 연결자에 의해서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지?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서 A 담화, B 담화, C 담화, D 담화 이렇게 여러 담화가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기준이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기저 공간이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포코니에는 담화 내에서 자, 이러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자,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보았다. 그지? 그래서 여러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공간이 기저 공간인데 요렇게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막 연결되면서 의미가 생성된다라고 포코니에는 자,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서 언어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올려볼게요. 자, 이제 뭐 끝이 다 오고 있습니다. 그지? 보이나? 제임스 본드 좀 내리자. 자, 보자.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라고 하는 담화를 가정해보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제시문의 전개 과정에서 다양한 요런 이제 사례 또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지? 요런 것이 이 글의 전개 방법상에서의 큰 특징입니다. 그지? 그래서 자, 첫 번째 바라는 요거죠. 그지?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바라고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바라입니다. 첫 번째 바라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지?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공간을 나타내는 말도 없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 그냥 그대로 따라가 주면 돼. 그지? 하지만 A 법 B, 그지? 뒤에 부분 중요한 말 있다라고 했죠.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서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 아까 앞부분에서 자 이렇게 언어를 파악할 때, 언어의 의미를 파악을 할 때, 언어 자체의 절대적인 의미만으로 파악을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독자의 배경 지식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배경 지식, 담화 상황 같이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임스 본드 하면은 007, 그지? 영화 007의 주연 그 이름이에요. 그 주인공 이름이라고, 제임스 본드가. 그지? 요런 이제,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은, 자, 제임스 본드는 영화에서 노는 007 주인공이니까, 이게 영화구나. 그지? 영화는 결국 뭐예요? 가상공간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공간 구축소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구의 인물이라고 하는 배경 지식에 의한다면,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영화 공간이 아까 가상 공간, 그지? 아까 위에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요거랑 같은 거예요. 자, 볼 수 있다. 반면, 자, 두 번째 발화가 뭔데?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그지? 자, 한번 올리자. 자, 보자. 반면 두 번째 봐라. 아까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해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이 명시적으로 눈에 딱 띄게 드러나 있어요. 그지? 그래서 전쟁을 하는 시간, 전쟁을 하는 공간이니까 이 전쟁은 공간 구축소입니다. 사실 두 봐라. 그지? 아까 제임스 본드는 해군이다. 전쟁에서 그는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다. 이 두 개 발화죠. 이 두 발화를 각각 떼어놓고 보면은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가 스파이다 라는 정보 하나. 그 다음에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었다.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뒤에 그는 전쟁에서 해군이었다라고 할 때 그가 다름 아닌 제임스 본드라고 보면은 요 앞에 발화의 제임스 본드와 뒤에 발화의 제임스 본드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이 제임스 본드가 뭐가 되는가? 연결자가 되면서 의미가 확장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자, 그래서 보면 발화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왜? 이게 별개로 느껴졌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면서 확장되어 보니까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고 하는 연결자에 의해서, 그지? 그도 제임스 본드고 제임스 본드도 제임스 본드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니까 얘 둘이가 연결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지? 연결자에 의해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되어, 그지?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저 공간이 되어, 그지? 그러니까 제임스 본드는 아까 뭐였는데 영화라고 하는 가상 공간, 그지? 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저 공간이 되어 두 번째 발화. 그러니까 영화에서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인데 걔가 원래 전쟁에서는 해군이었던 애가 스파이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발화와 연결고리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연결자 여기서 연결자는 그 제임스 본드입니다.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공간의 경우에는 자, 정신공간끼리는 점선, 자,
정신공간끼리는 점선, 그러니까 아까 그 정신공간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다와 그는 전쟁에서 해군이다. 요거 둘이는 점선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결자는 아까 그와 제임스 본드는 실선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연결자, 그 제임스 본드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그러니까 뒤에 그는 이제 제임스 본드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뒤에 그가 뭘로 해석이 되는가? 제임스 본드로 해석된다라는 말이지. 연결자에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각 정신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 그는 자, 이 연결자니까 이게 이제 제임스 본드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니까 해군 외에도 스파이 외 앞부분의 담화에서 제임스 본드가 뭐였기 때문에? 스파이였기 때문에. 그지? 스파이였던 그가 옛날에 전쟁에서는 해군이었던 거야. 그지? 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자, 라는 것이 포코니에가 이야기한 인지 의미론에서 중심적인 핵심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정신공간, 그지? 자, 정신공간은 또 하위 요소들이 있었어요. 뭐 공간 구축소, 그 다음에 요소, 그지? 그 다음에 특성, 관계, 그지? 그 다음에 중심이 되는 정신공간이 기저공간, 그 다음에 이 기저공간과 다른 공간이 연결될 때 동일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연결자. 이 연결자에 의해서 두 담화가 결합을 하면서 의미는 더욱더 확장된다. 자, 요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지? 요 정도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자. 다음 문제 해설 강의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